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수시 순국공원 안내를 하고 근무하고 돌아오는데 고연면에 산수유가 어찌나 이쁘던지 그 샛노란색 저런 색의 옷을 하나 사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봄날 오늘도 즐겁게 재미나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숙입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미스터 트롯에 꽂혀가지고 박지연이라는 그 미소년 같은 총각이 부른 못난 놈을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듯이 애니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일은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먹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기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귀에 경이냐 못난 놈 속귀에 경이냐 못난 놈 시원시원하네, 그죠? 노래 내용에 아. 남을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1593년 7월에 이제 한산도로 여수 본영을 옮기잖아요. 그죠? 네. 자수영 본영을 옮기고 1597년 그 지침할 때까지 약간 강화교섭기잖아요. 그 강화교섭기 때 이제 왜구들이 그 평양까지 갔다 남해가지고 남쪽에 있으면서 진짜 우리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때 우리 조선에 한 22만이 왔죠. 예. 그러고 나서 10만이 전사하고 한 12만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 다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한 8만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한 4만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죠. 이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할 힘이 육군도 우리가 수륙병진 작전을 해야 돼. 조선의 육군이 내치면 바다에서 이제 조선 수군이 죽이고 이래가 우리가 이제 수륙병진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상황이 육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대들이 성을 쌓고 주둔을 하면서 백성들 식량도 죽이고 뭐 식량도 빼앗고 뭐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충무공이 한산도에 계시다가 1595년 도저히 이거 보고 있기가 마음이 아프니까 이네들이 뭐 웅천 뭐 영등포 뭐 저쪽에 부산 진해 쪽 이쪽으로 이제 그 있는 배들을 이제
그 공격을 하죠, 그죠? 이들이 그땐 성도 다 쌓아놓고 어, 뭐 완전히 어. 자기들이 뭐 포진하고 있었지. 죽이지 뭐. 그렇지. 근데 그때 그 광양현감 의영담 그 전라 우수영의 그 이혁기 뭐 전라자수영 이수신 장군님 또 뭐 많은 그 파워 인맥들이 많았죠. 힘을 합쳐서 웅천 그 웅포 이쪽에서 막 배를 한 50몇 척을 불살랐다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 작전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뭐 잘 아시다시피 사천 내지는 한산 뭐 하객진 뭐 부산포해전 뭐 이런 임진년의 4차 해전까지 하면서도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했듯이 이때도 이 힘을 합쳐서 일심동체가 돼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싸웠는데 네, 맞아. 그러니까 그 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그냥 이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육전에서는 왜 이분들이 너무 왜 육군들이 제 역할을 못했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육전에서 이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잘 했다면 그렇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산포 성이 있으면 그 부산포에 있는 육군들이 막 공격을 하면 이네들이 바다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로 놓으면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님 이 수군들이 하고 그치. 이걸 원했는데 맞아요. 그게 안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거는 뭐 97년 일이라서 이제 나 다음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 95년에 그런 싸움 배를 50몇 척을 분파하는 싸움에 이제 장계를 올리잖아요. 각자 경상 우수사 이제 전라 자수사 우수사 이 장계를 올리는데 그 경상 우수영의 그 우수사였던 은균 장군이 그 장계를 올릴 자기가 때 한 것처럼. 자기의 경상 우수영 수군들이 다 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장계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 자수영 관할에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고 맞죠. 기가 막혀져. 이수신 장군님도 정말 기가 막힌 기가 어르신. 막혀가지고 언짢아하면서 임금에게 여기 우리가 다 힘을 합한 뭐 영담이나 이혁기나 이런 분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했는데 경상우수사는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단계를 올리니 참 몹시 그렇다 알고 계시라는 또 이수신 장군이 장계를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같이 그 싸웠던 사람들도 기가 막혀 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못난 놈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못난 얼마나 뭐 남의 공을 내 공인 것처럼 하는 만큼 못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내 공도 남에게 남에게 해주는 그런 큰 사람이 못 되고 남의 공을 뺏어가고 원규는 왜 그랬을까? 옛날 예전부터. 근데 제가 저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사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즘은 세상이 그렇다 이래서 좀 크게 열받지는 않는데 오늘도 참 진짜 이순신 장군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참 100%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 짐작은 돼요. 예전에 웃을 일이다 하시더만. 맞아. 그 일기를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박지연의 못난 놈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일이 생각이 나서 이 일을 할 때는 이 노래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맞죠. 내가 잘한 걸 좀 생색을 내기는 해도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사는 게 뭐 행복하냐? 못난 놈. 그러니까 못난 놈이네. 그러니까 부모가 키울 때는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뭐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 이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이순신 장군님 생각이 나요. 그러셨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트롯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늘 한 일에 올인해가 10년이고 20년 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자기 입을 접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또 용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김용필이라는 아나운서가 나왔을 때 제가 와
용감하다. 그거 쉽지 않거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그게. 그런데도 정말 탁월한 그 어떤 재주가 있는 거. 노래 잘한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그게 참 운이 그 실수로 그리 돼서 오늘은 김용필님의 노래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미스트롯은 안 돼도 다른 길에서 아마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낭만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네. 후진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에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끝내준다. 이 노랫말 그제 제목 낭만에 대하여. 가수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상도 말씀했잖아요. 그 나자는 나오나 나자 야, 상자를 알았어요. 야. 그게 박상철 이불의 상자래요. 그리고 이제 도자는 서른도의 도. 와. 그래서 나상도. 이 세 사람의 인기가 보태지면 완전 이분 나중에 스타가 되면 우리 남해 FM 91.9 메가헤르츠 여기로 모셔서 네. 우리가 이렇게 염원을 했다. 맞죠. 한번 와주시 않겠냐고 부탁해 봅시다. 네. 예. 그래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저녁도 제가 기도할 겁니다. 남해 출신 뭐 나상도 이렇게. 이 노래는 정말 저도 좋아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은 낭만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낭만적으로 살려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 이야기 연결선상에 보면 이수신 장군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용감하고 중심이 있는 분이냐 하면 이제 며칠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 우리가 조명연합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수신 장군님이 그 명나라와 그 할 때 선조 임금은 늘 명나라 장수 말을 들으라고 그 전에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우리보다 좀 우리가 군신 관계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왜구들이 성을 쌓아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담종일연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이수신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보면 네. 이것도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일본 장수들이 어. 일본 장수들이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본 진영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이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지? 진짜. 일본 진영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일본 진영으로 가지만 일본 예군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가라 해야 맞지. 그러니까 강하구여섭기니까 이제 명나라하고 이거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명나라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이 강하교섭할 때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정확한 책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강하교섭 때 일본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명나라 신종 황제의 딸을 도요토미에게 시집 보내라. 네. 조선 왕자를 인지를 주라. 그 또 중요한 거는 조선의 조선 땅. 반은 네, 우리가 조선 땅 다스리겠다. 반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반은 너가 다스리라.
제가 생각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38선이 꺼졌잖아요. 네. 그 시초가 노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생각해. 그 문서들이 남아 있으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가해가 패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그 전에도 우리 어. 조선에는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그는 삼국 시대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는 그때도 나눠진 것도 뭐 그때는 이제 그 고구려 주 세운 사람, 백제 세운 사람, 신라 세운 사람들이 다 달라서 그런데 근데 있잖아요. 또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사명대사 있잖아. 밀양에 사명대사. 네. 그 강학교섭기에 그 이제 사명대사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나 봐요. 그 어떤 이런 정보에 의하면 조선을 반으로 나눈다는 정보를 안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정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절대 이 협상이 안 되게 많이 노력했답니다. 만약에 협상이 되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미 1595년 6년 때 이 반으로 나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듣고 참 아찔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남종윤이 이리 보내는 거죠. 일본 장수들 모두 자기 나라 돌아가라고 하니 너희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본 진영 갖지 마라 하니까 이수지 장군님이 기가 기가 막혀가지고 왜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제, 웅천, 등지가 모두 우리 국토인데 그러니까요. 일본 진영에 가지 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며 우리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라 하니 우리 고장이 어디 있느냐. 터집을 잡은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들이다. 그리고 외인들은 간사하고 애로부터 신의가 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답장을 그 명나라 장수 남종인에게 보내. 네, 예. 맞아요. 예. 용감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어. 네 이거 봤을 때 진짜 속 터지는 일. 아니 나는 이순신 장군님에 꽂히는 이유가 지금도 이 시대도 솔직히 저는요 뭔가를 하다가 좀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행정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좀 전혀 불이익적인 이야기를 해도 용감하게 한마디 하려 하다가도 참자 물론 하기도 하는데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근데 이수진 장군이 만약 이래 했을 때 명나라 이 장수 남종인이 그릇이 안 되면 요것 봐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지. 이거 조선 이 감히 명나라 나한테 이 조선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남종인도 그리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수신 장군님이 답을 그렇게 탓을 안 했죠. 이것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수신 장군님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나는 이 담종인이란 명나라 장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좀 못났으면 이 밑에 이리 우리를 도우라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이 조선의 장수가 감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뭐랄게요. 그 옳은 소리를 하는 걸 행동으로 실천하니까 예. 언행일치가 되니까 맞아요. 자기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제가 오늘 우연히 그 TV 나오는데 저희 남편이 뭐 TV를 보고 있던데 그 음주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음주운전 하는 분을 이제 가수 아니요. 그래. 그 뒷차량이 쫓아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무슨 뭐 신고 저는 그거 별로 환영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뒤쫓아가면 더 또 큰일이 날까 봐 그렇죠. 그냥 뭐 차 남바나 알아서 하고 뒤에 차가 쫓아온다 생각하면 우리가 더 또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차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 더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우연히 만나든 필연으로 만나든 정말 인연 잘 만나야지. 잘못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작은 접촉 사고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뒤에 사람이 좀 너그럽고 어질면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입원한바 차가 엄주한 것 같다. 한번 근데 지켜봐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만약에 차선 같은 거를 잘못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런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제 벌금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럼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남종인가 이수진 장군님의 이 편지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남종인가 이수진 장군님은 좋은 인연이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쁜 인연이었으면 남종이라는 사람이 이수진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이 곤장을 맞을 이래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군법에 그래서 참 그나마 좋은 인연이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보낸 글도 자기 입장에서는 뭐 강화교섭기니까 보냈던 거고 이수진 장군 입장에서는 보면 정말 우리 땅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왜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이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자, 이순신 장군이 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러니까 황당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보내는 거지. 우리가 터집 잡는 게 우리가 아니다. 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왜 진영에 가지 말라는 그게 다 우리 땅인데 우리 보고 자기 고장을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담종이한테 그래야지. 일본 사람들을 일본으로 돌아가라 해라. 그러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쫓아내야지. 그 진영에 가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들이 들어와서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남의 나라 전쟁에 와서 자기들도 뭐 피해는 많이 받겠죠. 명나라도 피해는 많이 받죠. 그 명나라가 그래서 이제 청나라로 바뀌잖아. 어떤 그때 이제 그 강해군 때 일이 많이 도와주고 난 뒤에 자기들도 국력이 세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인연을 가져왔습니다. 김용필의 인연 듣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내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 인연이라는 것은 만나시는 것 지난 날을 괴로워 말자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 예전에 그 이배사에서 그 골든벨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 맞다. 그거 그 쌤이 1등 했잖아 여수에서. 남에서 두 분 1등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언니 저 한 번 했고 박홍 쌤 한 번 했고. 그랬습니까? 네, 그분들 1등 해가지고 그 방진이라는 이분이 42인치 TV 1등 상품으로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진주 박물관에서 할 때 첫 1회인가 2회였나 해남에 그 이현숙이라는 했었어죠. 그분도. 그때 마지막에 박연숙 저 이현숙 그다음에 그 통영의 그 삼도 그 천자총 통영에 한 분 있잖아요. 음식 잘해 오시는 그 네 사람이 올라갔거든. 금갑도 많아. 근데 제가 마지막 그 문제 답이 고상한이었거든요. 그거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47번째 문제였나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중종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 중종 그 임금 때 하여튼 그래 이 중종이 답인데 내가 왜 느닷없이 인종을 써가지고 그때 제가 떨어졌는데 아쉽다. 그게 이제 예. 2년에 한 번씩 아,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예, 예. 그 코로나 오고 나서 그 행사를 못 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13년 만에 우리 골든벨은 아니지만 그 이제 큰 행사를 하긴 해요. 아. 근데 그게 저 제만춘이라는 분 시험이 난 게 있었어요. 제만춘. 아 그래. 이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혹시- 제만춘이 뭐였냐면 일본에 가서 잡혀가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이수신 장군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신 맞아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일본에 가서 그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나고야 성에서 그 서기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고급 정보를 많이 얻어갖고 있었던 거지. 어. 그 정보를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다 전해줬던 거지.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예, 그랬다고 했대. 예. 그게 예, 한산도에 있을 때 정보를 제만춘에게 많이 들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조총을 능가하는 그런 그 성능을 가진 총기를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제만춘 한번 거론하고 싶었던 거. 예. 재작명 교수님 예. 이분이 또 한 번씩 그 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이수신가 저기 현충사에 순천향 대학교. 예. 저는 아직 며칠 전에 왔는데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왜 그리 바쁜지. 아니 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실감합니다.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을 집을 못 있어. 그래서 많이 늘 바쁘시네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너무 바빠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 2년에 그 이야기하면서 물론 뭐 이 노래는 이 노래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수신과 조금 멀어진 이야기인데 그 미스터를 할 때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장윤정이라는 가수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독보적이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심사 뒤에 그 평을 하잖아요. 네. 저는 가수분들이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책도 많이 읽나 봐. 그 비유하는 그 심사평이 진짜 고급져요. 그거 어떻게 다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나 봐.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조그만 거라도 잘못하면 그걸 탁 찾아내더라고요. 그래 감탄해요 제가. 저도. 그 전에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막연히 저 사람들은 노래 소질이 있어서 저리 노래를 잘하는 부대 했는데 옛말이 일통백통이라 하더만 그거 많이 실감합니다. 그 2년을 가져왔고요. 이제 이수지 장군님의 이제 그때 물론 뭐 95년에 많이 싸움도 해서 적도 분파하지만 뭐 사천 예전에 총알을 맞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일기에 보면 이 시기에 그죠? 늘 아프다고 예, 고열에 시달리고 그리고 전염병이 왔다니까요. 이수신 장군도 맨날 며칠을 그냥 오늘은 열이 났다. 그 몸이 열이 나서 찬물을 마시고 싶었다. 오늘은 뭐 기력이 없다. 맨날 일기에 예, 일기에 늘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도 참 그 이겨낸 게 보면 천만다행이다. 아무튼 그럴 때 이제 부하들이 이수진 장군님에게 그래 아픈데 좀 쉬어라 누워 계셔라 하고 맞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했어요. 했는데 이수진 장군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적과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나라의 승패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누워 있어야 되겠냐. 누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만약에 이 상황에 내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정말 나라가 어찌되든 내 몸이 진짜 아파 죽겠는데 만삭에 귀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죠. 쉬고 싶었겠죠. 근데도 덜 움직이고. 근데 쉬는 날을 보면은 뭐
역대 임금님 제사라든가 뭐 이럴 때는 좀 지켰더라고요. 나라의 그 큰 행사. 뭐 어떤 임금이 돌아가셨다. 그때 제사 같은 때 이럴 때. 그런 날은. 그런 날은 좀 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말이 있는데 옛날에 공무원은 그 녹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의 경조사 때 네, 그럴 때 쉬었던 것 쉬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쉬는 날. 음식도 그럴 때는 좀 푸짐하게 드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아니 늘 쟤는 이수진 장군님 글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이리 안 했을까? 나는 이렇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거든요. 책을 보고만 나는 솔직히 뭐가 오이 조금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집에 밥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내 몸이 아픈데 뭘 하고 그래, 싶겠어요. 내가 아픈데 뭐가 필요하나 이런 마음인데 얼마나 나라 걱정과 백성 걱정 이런 큰 마음이면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고 하면서 부하들이 좀 누워 계시라 해도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인데. 근데 그 아픈 몸 중에도 늘 어머니 안부. 어. 어머니 안부 항상 물으셨어. 그건 뭐 타의 추정을 불허. 그건 뭐 더 이상 언급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우리가 있잖아요. 능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때 그게 능력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핑계대고 안 하고 남을 시키는 그거는 저는 능력이라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잔머리지 잔머리.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그게. 그리고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그게 능력이지. 그렇죠. 근데 지도 하고 남도 할 수 있는 일을 지도 안 하겠다고 남을 시키는 이건 능력이 아니라 잔머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든 뭐 능력껏 뭐 자기가 편하고 남만 시키고 일할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좀 착각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능력이지. 그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약간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편하고 남을 뭐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능력이라 생각하던데.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얼마나 나라 사랑하면 내가 또 저 해설을 할 때 이러거든요. 이수신 장군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사인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수결이라 하는데 그 공문에 쓰는 수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네. 대체로 다 모르잖아요. 일심이에요. 일심. 오직 한 마음. 네. 제 이름이 재심입니다. 이래 웃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럼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간혹 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잘 기억하는 것 같아. 재심. 그리고 뭐 지인들은 뭐 남해에서 재심씨 찾아라 뭐 이렇게 제가 그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인연 저하고 이수신 장군님은 인연입니다. 그래요. 왜요? 이래. 충무공의 수결은 일심이고요. 저는 재심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데 이 일심이란 수결에서도 저는 이분 마음이 짐작이 돼요. 오직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한 마음. 그래 남녀가 사랑을 해도 오직 한 마음 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낭만에 대하여 이 인연에 보면 가버린다잖아. 근데 이수신 장군님이 일심이었다는 거. 거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 이수신 장군님의 수결 사인은 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서 당신이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멈췄네. 내 가슴에 묻혀 꿈을 꾸는 그대여, 야위어진 그댈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거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않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지? 있어요.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 노래. 이 노래 원래 주인이 그 옛날에 갑자기 가수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가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 그죠? 다른 이야기를 좀 풀어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수진 장군님이 오해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이제 거제헬령 안희하고 김종수 이런 사람들이 부산포에서 외선을 한 20척 부쉈다고 이제 이수진 장군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수진 장군님은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이제 그제 그 한산도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보한테 받았으니까 그죠. 장계를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려야죠. 장계를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보고가 약간 오류였대. 그 제찰사 이원혁하고 그 당시 군관 정희연인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합작해서 부산포에 있는 애적 정박에 있는 애적을 부쉈는데 왜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님 장계가 하루 빨리 올라가고 이제 이현이 제찰사 이현이가 정희연이 한 보고는 하루 뒤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럴 때 이때 이제 조정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님을 그렇죠. 거짓 보고한다고 하지도 안 해놓고 했다는 식으로 했다고. 이 거짓 보고 때문에 나중에 그 백의종군도 영향을 그래, 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 보고를 이순신 장군님은 지금 보고를 받았으니까 장기를 올린 건데 그 이제 그래서 또 그때부터 또 원균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갈등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조임금도 원균한테 이제 기울기 시작했지. 원균 제가 이순신 장군님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지금의 그 근천동, 인현동, 충무로 그쪽에 이순신 장군님과 원균, 유성룡 다 인근에 살았다잖아요. 이 유성룡은 3살, 허균인가? 허균, 허난설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같이 다 거예요. 그 동네. 그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근데 원균은 사실은 원균 장군은 이순신 장군님보다 5살 많다잖아요. 그리고 무과급제 3년 빨리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 제가 원균이다. 동네 클 때 5살 어려 꼬맹이야.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삼도수군 동제사가 이순신 장군님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때 솔직히 저 같으면 진짜 배알이 꼴릴 거 아니야. 원균이 그랬겠지 그때. 일반적인 보통 그래, 구할 사람은 그리 할 것 같아. 난 그 충분히 그것도 짐작이 돼요. 맞아. 예, 나도 그 예. 원균 장군 그때 그 예. 이해를 하겠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공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원균 장군은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그래도 그게 되나 인간이. 그런데 이제 워낙 그게 나라고 서로 반목하니까 이제 근데 자꾸 부딪히니까. 이수 장군님 오죽하면 나 삼도 수군통제사 사임한다고 사임서를 냈다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에서 보니까 그냥 그 사임을 받으면 될 것 같지 않고 해서 그 당시 있잖아요. 95년인가 6년 때 원균 장군을 충청 병사로 맞아요. 보냅니다. 예. 병사가 뭐냐 병마저 조사가 육군이거든요. 예. 예. 그걸 보내잖아요. 얼마 그 부딪히는 거 보기 싫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 떨어뜨려 놨는데. 그래서 뭐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제 원균은 나중에 또 다시 수군으로 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수진 장군님이 이제 백의종군을 하면서 오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신 장군님은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항상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그죠? 이수진 장군님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나라 사랑, 백성 사랑에만 집중하고 그리 했다는 이야기가 그 강화 교섭기 한산도에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강화 교섭이 끝나고 이제 1597년 왜구가 재침하는 이야기를 다음에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강화 교섭기가 거의 93년부터 97년까지 거의 사실은 4년 그러니까 한산도에 3년 8개월 있는 동안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한산도에 있으면서 늘 그래도 충무 활 쏘잖아요. 그러니까 활 쏘고 또 그 군사들 모아서 연습시키고 늘 그리 하셨어요. 그 활이 있잖아요. 한순 쏟다 그러잖아. 그게 10번 쏜다는 게. 10번이 한 손. 10순 했다는 게 100번, 뭐 5순 이게 한 번 하는 한 순이 10번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번 뭐 이리 했겠죠. 우리나라 그래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10개씩 묶어서. 그런 그 한산도에서 그래 하셨고 그 한산도에서 3년 8개월 동안 쓴 일기들이 지금의 이제 유네스코 기록의 유산으로 이제 등재됐죠. 통영에 등재. 통영에 문필봉이 많아서 그때 작품들이 우수한 것 같아. 시도 많이 쓰셨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입으로 남의 자연에 반하고 남의 속살에 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의 오늘은 바랫길. 고사리밭길? 예, 맞습니다. 고사리밭길 시도 언제 이렇게 쓰셨대? 이거 시는 언제 썼냐면 우리가 옛날에 2012년 때 있잖아요. 그 남해 시대에 한중봉 기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글 좀 쓰자 뭐 이래가지고 이수신 장군님하고 고사리밭길 글 쓸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쓴 시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네. 그 창선에 그러니까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시를 쓰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 이제 시를 써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할머니가 그 바다 고사리하고 바다에 사는 조개 사랑 이야기를 쓴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썼어요. 제가 원고에 쓰고 말미에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가 늘 바다를 보고 우럭에게 반했는데 우럭은 늘 바다에서 고사리 보고 반했는데 서로 이제 서로 못 만나 못 만났잖아요. 그냥 둘이는 서로 보고 사랑만 했지. 근데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 솥에서 만났지만 할머니가 고사리하고 조기하고 같이 뭐 잡채를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같이 만나게 되죠. 예, 맞아. 그 할머니 그거 제가 원고에 썼잖아요. 이 고사리밭길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고사리밭길이 가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맞죠, 환상적이에요. 제가 사실은 걷는 걸 잘 못합니다. 오르막은 숨이 턱에 차서 이러면서도 그 고사리밭길 안 내려가는 이유가 그 우리가 그 동대만을 지나서 있잖아요. 식포에서 딱 올라간 등성은 힘들지만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는 삼천포가 모이면서 그 아래 길이 그 펼쳐진 그 고사리 산 그다음에 바다 그걸 연상하면서 이 시를 쓴 거죠. 시를 쓴 거죠. 제가 네. 이 고사리밭길이 왜 조성됐는지 아세요?
고사리밖에 어. 그분 있잖아요. 어. 그 감농사 짓던 분이 아 감은 뭐 약쳐야 벌려요. 되고 양 일이 많은데 그 밑에 자라는 고사리는 어. 신경도 안 써도 그냥 어. 너무 잘 자라서 어. 그래서 바꿨다고 에, 에. 고사리로. 감나무 베어내고 고사리 농사 지으면 돈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래가 그래서. 따라해서 그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랬대. 근데 더 중요한 우리 고사리밭에 가면은 중간중간 편백나무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있죠. 그거는 저는 뭐 사실 몰랐어요. 그 안내할 때도. 근데 그 지금 유배문학관에 있는 박정수 그 계시 예, 있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 네.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 예, 예. 그 박정숙 씨가 어느 날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사리밭길을 안내하니까 서여사 그래요. 그 고사리밭에 편백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아냐? 그래서 몰라. 그거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거 자기들이 심었대. 왜 그걸 심었는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나는 그냥 고사리밭에 너무 밋밋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쉬려고 그늘로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제도로 이제 고향에 다니러 갈 때 헬기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근데 겨울인데 그거가 너무 막 민둥산이니까 왜 저러고 있냐? 저기 나무를 심으라 했대.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해 사람들이 그 마기사도가 심었대. 예. 그거 가서 편백나무를 심었대. 예, 편백나무를 예. 보내줬다 그랬죠. 예. 아니 이 산은 왜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냐. 그래가지고 편백나무를 보내줘서 심었다. 거기다 심었대죠. 근데 이제 편백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고사리 농사가 그늘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뽑아내버리고 덤성덤성 있는 예. 거라고. 아 그거 그런 내가 진짜 이런 게 진짜 자기가 가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사리밭 안내할 때마다 꼭 이 그 고사리 농사의 시작 그 박용수라는 분 이야기 이 편백나무 이야기 꼭 들려주거든요. 또 하나는 그 식포마을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잖아요. 네. 원래는 우리가 처음 고사리밭길을 만들 때는 고사리밭길을 못 지나게 했어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 엄포 쪽으로 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고사리밭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 그 고사리 농사 짓는 분을 직접 만나서 막 설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식포마을 어르신이 그럼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허락하고 해가. 근데 이게 식포라는 마을이 한자가 베풀 식자거든요. 네. 아, 그래서 거린도 뭐 이 마을에 오면은 포식을 한다 이 말인가 보네. 아니 객가포자인데 네. 그 베푼다는 말 이름을 가진 동네 어른이 이걸 허락을 했다는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마을이 인심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해요. 꼭 안내 식포마을 지날 때 이제 우리가 고사리밭길을 안내할 때는 꼭 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고사리밭길 얽힌 이야기, 동대만에 가서 백이숙제 이야기, 근데 식포마을 가서 그 식포마을 이야기, 그 올라가서는 이제 그 편백나무 이야기 이게 한 4대분을 딱 주제별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고사리밭길을 안내하는 그런 게 재밌어 제가. 걷는 건 힘든데. 아, 이번 3월 말부터 또 같이 동행해서 걸어야 되죠. 우리 해설사들이. 우리가 주제별로 이야기를 백이숙제 이야기도 우리 알잖아요. 네, 알죠. 그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합시다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그 인터넷에 읽고 참 옛날에 이거는 고사리밭 하기 전에부터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알았는데 언나라 시대 때 그 백이는 형이라잖아요. 그 숙제가 아우제자잖아요. 형이 자고 백이 숙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언나라의 아버지가 왕이 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장남이 그래서 숙제한테 나라를 물려주잖아. 그러니까 이 숙제가 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하느냐 안 하겠다 이런 게. 그럼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왕이 형이 백이한테 그럼 네가 나라를 다스리라는 게 백이가 처음에 동생을 줬는데 왜 나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네들이 그럼 예에 맞지 않는다 아버지가 한 행동이 그래 이 두 사람이 백이 숙제가 주나라라고 한다. 그 당시 주나라 무왕이 굉장히 예가 박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갔는데 나중에 가가 있는데 그 주나라가 이제 언나라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가 아니다 그죠? 무왕이. 다른 나라를 치려고 하는 건 예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백이 숙제가 주나라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살았다자. 그렇죠. 그때 이제 백이숙제가 그 주나라를 치려고 할 때 언나라 치려고 할 때. 그때 그 뭐야 반대했잖아요.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 무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강태공이 막았잖아. 이들은 의인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구제할 몰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그 산에 가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죠. 그 고사리만 먹었는데 고사리가 얼마나 좋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고사리가 얼마나 좋으면 고사리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된답니다. 영양가가 풍부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런데 사람들이 주나라를 싫다면서 주나리 산에 나는 고사리는 왜 먹냐 했더니 백이숙제가 고사리도 안 먹고 굶어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 풀었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굶어 죽었다고 하죠. 왜냐면 고사리도 안 먹었다는 거죠. 고사리가 5월 5일 음력이죠. 어. 그 정도 되면 이제 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 왕이 이들이 언제 죽었는지 그걸 알아봐라. 이제 과거 시험에 그걸 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지 언제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5월 12일 이렇게 썼대요. 5월 12일. 그래서 임금이 물어봤대. 네가 그러면 백이숙제 죽은 날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대. 그런데 어떻게 5월 12일이라고 썼느냐. 그랬대. 그럼 임금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도 모른다. 모르니까 물어보지 않느냐. 그랬대. 5월 12일은 그러니까 남칠 여부 해가지고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9일을 굶으면 죽는다. 그래서 12일이니까 2 더하기 7. 아니 5 더하기 예, 7은 12. 그래서 그 5월 12일이 백이숙제 죽은 날이다. 그래서 그날 뭐 제사를 그날 지낸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장원급제 했대요. 그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맞잖아요. 우리가 음력이면 6월이죠. 우리 6월 말까지 고사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양력을 안 사나면 재밌죠. 그것도 써먹어야지. 올해 고사리밖에 안 날 때 내 그거 써먹어야 되겠네. 그거 더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한 10분 하고 또 움직이고 이러면 너무 좋아해. 맞죠. 그러려고 이제 하죠. 사실은 오르막 걸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 고사리 바퀴를 제가 쓴 시를 선생님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네. 고사리 밭길. 고사리랑 들꽃이랑 바다가 사이좋게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지요. 무례하게도 초대장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지요. 사실 그녀의 취미도 그녀의 재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소문만 듣고 그녀의 취향을 짐작만 했답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는데 그만 깜짝 놀랐답니다. 속으로 보통 멋쟁이가 아니구나 감탄을 했지요. 그런데 갈수록 입만 벌어졌어요. 둥글둥글한 해안선,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 수줍게 있는 능선들, 현관을 지나고 들어선 집안은 또 얼마나 아기자기하던지 색의 조화로움, 품격 있는 가구들에 그만 주눅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에는 격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야겠구나 혼자 생각했답니다. 그 고사리 그 산이 탁 펼쳐졌을 때 그 모습 그거를 연상해요. 이 시는 그 일반인들이 이해 못해. 근데 고사리 바퀴를 4월, 5월, 6월에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예. 특히 이 연상은 어디서 했냐면 제가 식포 능선을 탁 올라섰을 때 그 밑으로 보이는 그죠. 그 펼쳐진 그 광경. 정말 멋져요. 장관이죠. 아마 지구상에 그런 장관 없을걸요. 한번 고사리 밭길도 걸어보길 추천드립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이 길을 한번 걸어보라고 올해는. 근데 제가 정말 그 걷는 게 안내가 힘든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저 올랐으면 오늘은 어떤 색일까 바다색이 오늘은 어떤 풍경일까 이 맛에 그 고사리 밭길을 제가 걷습니다. 예, 고사리 밭길은 그리고 4코스고요. 남파랑길 37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15km 걸고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창선 행정복지센터 아니시면 동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걸어보시면 힐링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량선까지. 네, 조선시대 만호 주둔지입니다. 정량이 붉을 절자에
붉을 적자에 태양양자에 그 떠오르는 햇살이 그 정량 마을에 붉게. 그 비추면 그 붉게 그 한다고 그 예, 태양이 떠오를 때 붉게 비친다. 정량상 그 정량성 돌 있잖아요. 그런 게 붉어진대.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양시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저번에 우리 정량 가서 할머니 있었잖아요. 90세 넘은 할머니 맞아요. 얼마나 재밌었나요, 그지? 그 할머니 어, 지금도 어서- 건강하실까? 그리 나 아들 의사 시켰다 그러고 네. 미조분이었대. 제가 그랬잖아요. 미조 총각이 없어 정량까지 왔냐고. 할머니 좋았어요. 그분이 정량마을 그 샤브샤브 뭐죠? 그 식당 하는 샤브야. 그 있잖아요. 우리가 장어 아니고 우리가 샤브샤브 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샤브샤브죠. 그 장어 구이가 아니고 샤브샤브. 그게 장어 아니고 이름이 뭐 있지? 아무튼 그 식당 하는 집 그 어머니예요. 그 옛날 우리 바래길 초창기 운영위원 하셨습니다. 예, 정량마을에 그 식당 하시는 분 오래돼가 저도 성함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저번에 우리 고성 가서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모. 하모 샤브샤브 그 집이 주 메뉴가 하모 샤브샤브. 예. 그렇군요. 그 어머니가 아들 다 어사 만들었다잖아요. 예. 진짜 훌륭하신 분이셨어. 정량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꼭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도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썼는데 제가 써놓고 적절하게 잘 썼다 이런 생각.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남의 자랑도 하고 이수신 어머니 자랑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이롭고 훌륭하고 조선 역사의 찐인 이수신 장군님의 명랑해전의 OST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